안녕하십니까,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를 소개하는 일본 TV 뉴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제목은 그렇습니다. 왜 지금 현대가 일본 시장에 EV로 재도전하는가? EV는 전기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스가 18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으로는 일본의 어떤 경쟁 차종, 경쟁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를 소개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아이오닉 5와 비교를 해보겠고, 다음으로는 한국의 기아 자동차 EV6와 아이오닉 5가 유럽의 코티 2022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했다는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의 뉴스 내용입니다. 탈탄소로 전기차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후쿠오카에서 진차를 어필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뉴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 일본에 진출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내연기관차로 이렇게 진출을 했었죠.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3년 전에 철수를 했고 이제 13년 만에 다시 이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 재진입한 겁니다. 재진입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현대라는 이름으로 일본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이오닉5를 소개하면서 최대 주행거리가 498에서 618km나 된다. 차량 가격도 479만엔에서 589만엔 정도다라는 내용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은 그 18일부터 5월 18일부터 한시적으로 전시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특히나 그 차에서 가정으로 전기를 보내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그 현대자동차 관계자입니다. 관계자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는데 일본 시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관심도 없고 보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탈탄소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말미에는 실제 아이오닉 5를 시승하는 내용을 같이 내보냈는데요. 전문가가 이제 아이오닉 5를 타보고 실제 타보니까 아주 조용하고 쾌적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쾌적하다는 말은 실내가 쾌적하다는 내용도 되지만 성차감도 좋고 조용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아주 좋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본은 2035년부터 판매되는 신차는 전기차만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는 일본 정부의 어떤 방침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여 년 뒤면은 일본은 이제 신차는 모두 전기차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는 이제 점점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현대자동차의 어떤 일본 진출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일본 그 유튜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유튜브고 자동차 시승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고요. 주로 이제 일본 도요타라든지 일본 차를 시승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오닉 5가 워낙 좋다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해서 자기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승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승하는 내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아이오닉 5를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주로 일본 차를 리뷰하고 일본 차가 발전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상 이렇게 시승을 하는데 지금 전기차 한국에서 온 이 아이오닉 5를 시승해 보면서 정말 충격을 먹고 있다. 정말 억울하다. 억울할 정도로 운전하기 쉽고 성능이 좋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측면에 있어서는 아쉽게도 일본에는 이 아이오닉 5를 경쟁할 만한 차가 현재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일본 그 유튜브 입장에서 한국 차를 이렇게 칭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떨어질까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일본도 한국 차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합니다. 한국 차이기 때문에 안 사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반영했을 때 이 유튜브의 어떤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칭찬은 굉장히 의외이고, 그 정도로 아이오닉 5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0%다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일본 시청자들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시청자들도 알아서 들었겠죠. 정말로 잘 만들고 좋은 차구나 라는 걸 아마 이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많이 인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일본의 도요타 BZ4X랑 현대 아이오닉 5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는 여러분 올해 들어서 올해 22년 4월 12일에 최초로 전기차 모델을 발매했습니다. 그전에는 도요타에서는 전기차 모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바루라는 회사와 공동 개발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는 이 BZ4X 있죠. 요 밑에 사진 두 개 제가 붙여놨죠. 이 BZ4X는 중형 SUV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발매를 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좀 염려할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전기차가 여러분 그렇게 인식이 잘 되어 있거나 관심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도 아직 작고 인식도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들이 있겠죠. 배터리 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못 하고요.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는 킨토라는 정액제 서비스로만 판매를 하고, 법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리스로만 차량을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이 BZ4X를 발매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게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면은 이 판매가 거의 안 될 거라. 그래서 정액제 서비스, 처음 살 때 얼마 내고 매달 얼마씩 내면 이 킨토라는 데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배터리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는 정액제 서비스로만 일반 사용자에게 판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리스로만 판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BZ4X랑 현대 아이오닉 5를 한번 재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 전폭, 전고를 비교해 보면은 다른 것들은 BZ4X가 높고 긴데 차 폭은 여러분 그 보면 여기 아이오닉 5가 좀 더 넓죠, 그죠? 그래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측면이 옆으로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높이가 좀 낮고 폭이 넓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 BZ4X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두 회사차 모두 리튬 전지를 사용하고요. 71.4와 72.6이다. 그리고 주행 거리를 비교해 보면 그 도요타 BZ4X는 540에서 559, 아이오닉 5는 498에서 618인데 이거는 뭐 배터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주행 거리는 달라질 거고요. 특히 여러분 비슷한 어떤 배터리 용량에 주행 거리가 좀 비슷하다면은 뭔 차이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 배터리 용량이 비슷하고 주행 거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성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주행 거리는요 배터리 용량하고 또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면 차량 무게입니다. 차량이 무거울수록 주행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걸 움직이려면 힘이 많이 들 거니까 전기를 많이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차량 안전성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차량 안전성을 위해서 강판 두께라든지 내부의 어떤 충격 방지 어떤 시스템을 얼마나 붙이고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차량 무게랑 무게랑 다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행 거리만 놓고 비교할 게 아니라 옵션이라든지 차량의 어떤 구조 안전적인 측면
등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대 출력을 보면 150대 160, 그리고 아이오닉5가 조금 높고요. 최대 토크는 266대 350으로 아이오닉5가 훨씬 토크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차 정원은 오명오명 같고요. 판매 가격을 보면 여기도 큰 차이가 나는데, 그 도요타 BG4X는 600만 N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아이오닉은 479만 N부터 시작하는데 최대 600만 N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5는 맥시멈이 600만 N인데 도요타 BG4X는 시작이 600만 N이에요. 그런데 차량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아이오닉5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5가 아주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유럽 코티 2022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올해의 차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28일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이 시상식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우리 기아 EV6가 대상인 1위를 차지했고요. 현대의 아이오닉 5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아이오닉 5랑 EV6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여기 대상 마크도 있네요. 이렇게 EV6는 대상 마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 그 표에서 보면은 제가 1위부터 7위 메이커를 갖다가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보면 1위가 기아의 EV6고요. 2위가 르노 메간 이텍스 일렉트릭이고, 3위가 현대의 아이오닉 5고요. 4위가 푸조 308, 5위가 스코다 에냐 IV고요. 6위가 포드 머스탱 마하2, 7위가 쿠프라 본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7위까지 보면 4위인 푸조 308만 빼면 다 전기차입니다. BEV죠, 그죠? BEV, 다 BEV입니다. BEV는 뭐냐면 B는 배터리고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그래서 1, 2, 3, 5, 6, 7위가 다 전기자동차고, 푸조의 308만 내연기관이랑 연결된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올해의 차 코티는 전기자동차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차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난히 올해는 1위부터 7위 안에 전기자동차가 6종이나 포함됐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특히나 여러분 이 표에서 1위부터 3위를 보면은 아주 득표를 많이 했죠, 그죠? 득표를 많이 했고, 4위, 5위, 6위, 7위랑은 그 점수 포인트 차이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아의 EV6라든지 현대의 아이오닉 5가 굉장히 뛰어나다, 성능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차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올해 59회인 유럽 코트에서 우리 기아 EV6가 대상을 했다는, 대상을 먹었다는 어떤 쾌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아이오닉 5가 3위를 했고요. 특히나 그 상위 7대 중에 6대가 전기차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표를 보면은 일본 차가 없죠, 그죠? 일본 차도 없고 독일의 유명 메이커 벤츠라든지 이런 차들이 없습니다. 그런 차들이 여러분, 일본은 전기차 시장이 뒤쳐져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독일이나 이런 곳은 전기차가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이 왜 순위에 못 들었느냐? 너무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인데 1억씩 이렇게 하면 여러분 쉽게 못 사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대야. 반값이라고요. 반값에 이런 훌륭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가 순위에 들 수 있겠습니까?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2배 차이면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일본에도 전기차가 독일차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거의 1,000만 엔 합니다. 1,000만 엔. 근데 아이오닉은 일본에서 500만 엔대잖아요. 거기다 보조금 받으면 400만 엔대로 최고 상위 등급을 살 수가 있어요. 가격이 2배 차이인데 여러분 선택지 뻔한 거 아닙니까? 거의 성능 비슷하고 뭐 이름만 아우디나 이런 거고, 뭐 성능은 결코 뒤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위에 못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이 매우 좋다, 우리나라 차가. 그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싸울 때는 일본이나 독일, 유럽 차들한테 많이 밀렸지만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기아의 EV6라든지 아이오닉스 5가 선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아주 기쁜 일입니다. 좀 국뽕이 차오른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전기 자동차 시대 아니겠습니까? 내연기관에서는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좀 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선두를 잡고 나간다면은 굉장히 자동차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좀 쥐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좀 좁은 게 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는 좀 불리한 조건인데 그래서 요즘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해외에 이제 공장을 많이 세우죠. 해외로 나가는데 꼭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수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드니까 해외 시장을 노리고 해외로 나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많은 좀 투자를 해서 국내에 사는 기반도 더 넓히고 어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길도 좀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들 몇 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그 시승기를 보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하라주쿠에서 타봤어요. 이거 충격이네요. 솔직히 미치도록 가지고 싶네요. 보기 좋고 승차감 좋고 기능 좋고 가격 착하고 최고네요. 유일한 단점은 프론트에 현대 로고가 있다는 것뿐. 세상에는 아무래도 혐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차 중에 장난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네요. 차는 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이오닉 5의 시승기를 보고 이렇게 유튜브의 시승기를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단 분인데 차가 대한 엄청난 칭찬인데 역시 일본은 좀 혐한이 심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 면에서는 무조건 일본에는 이 아이오닉스 5를 따라올 차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없기 때문에 외국차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 비싸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근데 단지 하나 뭐냐면 현대자동차의 이미지입니다. 얼마나 현대자동차가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이 혐한이 강한 일본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게 현대의 어떤 과제고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차는 충분합니다. 차는 됩니다. 근데 이미지가 문제라는 거죠. 다음은 아이오닉 5 굉장히 궁금해요. 좋은 창구가 되었어요. 차도 그렇지만 가전제품을 봐도 일본 업체는 뭐랄까 적당히 만들어도 팔린다고 생각했어인지 10년 전과 비교해도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제나 일본 메이커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다음은 최근 몇 년 안에 EV 차량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엄청 좋은 것 같네요. 파파시의 동영상에서 절실히 전해져 옵니다. 일본 차에서는 아리아가 궁금합니다만 아이오닉 5도 후보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자, 독일에 있습니다만 현대는 인기가 많아요. 이 차도 자주 봐요. 일본 차는 이제 독일에서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 차는 기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동차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댓글을 봤는데 우리 현대 아이오닉 5 오늘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그 코치에서 대상 먹은 거는 EV6죠. 기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아와 현대 형제간인데 아주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한국차 위상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좀 더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